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잡아 TV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피노자가 말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하는 말을 알고 계시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를 오늘 심어? 자, 여기에 대구 청라 언덕인데 스피노자가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이, 형편없는 대한민국이 오늘 세계 속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인 존슨 선교사가 대한민국 사과나무를 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능금도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 부강한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현재 여기에 사과나무 3세가 자라고 있는데, 이 사연을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에게 퀴즈 문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과일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황금보다 더 값나가는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과일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대구를 상징하고 대구를 대표했던 과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애플,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능금. 그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입니다. 사과. 그렇죠? 다른 말로 애플, 임금, 능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구를 능금도시라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일까요? 사과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표 과일이 되었을까요? 이것도 그냥 됐을까요? 이 기막힌 사과나무의 사연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 1899년경 미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돕기 위해 선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사과 묘목을 수입해 국내 여러 군데 심었고, 그 가운데 대구 중구에 위치한 동산, 현 대구 동산병원에 심은 사과나무가 대구를 능금도시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수명이 길지 않아서 125년 전에 식재된 원조 사과나무는 고사한 상태이고, 원조 사과나무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난 2세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2000년 대구시 보호수로 지정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대구시에서는 사과나무의 사연을 이어나가기 위해 2007년 2세목의 가지를 다른 건강한 사과 묘목에 접을 붙여 3세목을 탄생시켰고, 2012년에 청라언도로 옮겨 심어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세목도 2018년에 고사해서 지금은 3세목 사과나무가 관리되고 있고, 건강하게 자라면서 대구 사과나무가 간직한 어마어마한 사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사과의 유래를 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가 근거에 간략히 파악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 사과의 이제 하나의 유래를 보면 2015년 선교 소식지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선교사 소안논 목사가 사과나무를 보급했다는 것입니다. 소안논은 미국 농과대학 출신으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소안논 목사는 국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95년 안식년을 맞아 고국인 미국으로 이제 갔겠죠. 다시 국내에 복귀할 때 사과나무 300그루를 부산항으로 가져와 대구 선교본부에 150그루, 평양 선교본부에 150그루를 전달해서 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사과, 황주 사과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과나무를 대구 선교본부에서 여러 군데 식재했겠죠. 대구 최초로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지는 하나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유래를 보면 대구 선교본부는 1897년 대구 남문안에 이제 개설되었고, 1898년에
넓은 정원이 있는 동산, 현 대구 동산병원입니다. 여기에 선교 지부를 마련해서 선교사 주택을 건립해서 이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899년 대구 동산병원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미국 우리 선교사 존슨 박사가 미국 미조리주 육묘장에 사과나무를 주문해서 국내에 들여와 선교사 주택, 선교사 사택,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곳에도 이제 심었겠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대구 사과의 원조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래에서 소환론 목사가 대구에 전해졌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고 존슨 목사가 식재하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사과나무가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자료에서 대구 사과의 원조라고 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 사과나무가 진정한 원조 사과나무인지는 명확히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기록상 명확히 인정되는 것은 존슨 박사가 심은 사과나무, 즉 존슨 박사가 생활했던 동산병원 사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원조 사과나무가 원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선교사들은 왜 10,000km 이상 멀고 먼 알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나라,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사과나무를 심으려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1900년경 대한민국은 고종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민들이 가장 살기 힘든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실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과도하게 세금을 뜯어가고 관직을 매점매석해서 관직을 돈 받고 팔아먹는 부정부패로 썩어 빠진 형편없는 나라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이면은 불과 100여 년 전인데 길거리에는 온통 쓰레기가 넘치고 사람의 모습은 사람 같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어쩌면 국민들이 이런 고통에서 살아가느니 일본 사람들의 통치를 원했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거죠.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 우리는 세계 속에서 당당하고 부강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죠.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최고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지도자, 그 다음에 이러한 선교사분들의 사랑과 그런 해안 덕분에 우리가 편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고 사는 거죠. 만일 북한에 박정희가 있었다면 지금 북한이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남한과 반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감사함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100여 년 전 미국 선교사들은 거지보다 못한 형편없는 나라를 돕기 위해 사랑과 구원의 씨앗을 품고 대한민국에 온 것이죠. 자신들은 자기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선교사들은 우리 국민들이 병들고 아플 때 그 아픔을 해결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병원, 그러니까 영남권 최초 동산병원입니다. 대구 동산병원. 병원을 건립해가지고 국민들의 생명의 끈을 놓아주는 활동을 했고, 또 선교사들은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서로 의지하고 사랑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간, 즉 교회를 건립해 준 것입니다. 대구 제1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암흑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을 위해 변화하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도록 학교를 설립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삶에서 매우 중요한 병원, 교회, 학교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의 희망을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참,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득실거립니다. 소위 말해서 야마리 까진 거죠. 배은망덕하고 과거를 부정하고 이러한 감사함을 애써 외면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천벌받습니다. 분명히 천벌받습니다. 선교사들은 병원, 교회, 학교보다 근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겠어요? 즉 먹을거리입니다. 먹는 게 해결 안 되면 모든 게 인권이든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라고 했죠. 이 말은 오늘 살아가는 것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희망의 나무,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가 능금도시가 되었고 시민들이 풍요를 누리는데 힘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당시에 그러니까 1914년 7월 11일 기사, 매일신보 기사를 보면 하얼빈의 홍옥, 유옥 품종의 능금을 출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품은 아마 수출한 것 같습니다. 홍옥은 일본 아오모리에서 수입한 품종인데 일본 사과보다 품질이 좋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수출을 했으니까. 1970년대 전후 대구 사과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80%에 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기후온난화로 사과 재배지가 강원도까지 북쪽으로 올라갔죠.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민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해온 사과나무를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대구 사과 생산량의 명성은 지워졌지만 대한민국 최고 수령의 사과나무, 최고 어른 사과나무는 대구 평광동에 위치하고 있고 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개인 소유 농장에 위치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이 농장 입구까지 3번이나 가서 들어가 보려 했으나 농장주께서 허락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국민은 참 행복한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멀고 먼 외국 선교사들이 지극정성으로 학교, 교회, 병원을 지어주고 건강한 정신과 인간다운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식까지 습득하게 했으니 말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악랄한 공산당 놈들이 동족의 총칼을 들이대며 남침해 왔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 악당들과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한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누군가에게 소중한 평화와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도와준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손잡아 TV의 목적은 구독자님들에게 행복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